스포츠 마스터 박재용. 요즘엔 또 자기 관리의 아이콘으로도 떠오르고 있는 개구먼 이국주. 신 하상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대되는 신인 배우 박유하. 어서 오세요. 아니 요즘 기사가 물 오른 미모. 야. 아니 근데 아까 저희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야 왜 이렇게 진짜 막 그런 눈빛으로 물 오른 미모라더니 뭐야 뭐 이런 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인정해요. 많이 놀라셨어요. 어디가 물이 오른 거야? 너무 민망한 게 물론 여러분들한테 8, 9kg 빠진 거는 정말 홀쭉해지는 건데 사실 저한테 8, 9kg는 한 2, 3주만 조심하면 조심하래. 또 화장실만 갔다 오고 2, 3kg 하면 아시잖아요. 아니 여기서 더 빠지면 우리나라에서 탈퇴예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욕심도 나죠. 왜냐면은 조금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한 7kg 정도 지금. 더 빼려고? 왜냐면 지금 제가 발톱을 이제 깎을 수가 있어요. 제가 발톱을 이제 깎을 수가 있어요. 이제 거의. 아니 옛날에는 옛날에는 긴 이렇게 했어요. 줄로 그렇지, 달기만 그렇지. 했잖아요. 원래 그러잖아요. 이국주 씨가 지금 다이어트를 좀 하고 계시니까 좀 도움될 만한 스포츠 동작이라든가. 댄스 스포츠에 좀 신나는 춤인데 신나는 거 자이브 좋아요. 춤이 있어요. 아, 자이브. 이렇게 뛰는 건데 두둥둥 막 하는 거잖아. 계속 뛰는 춤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격렬하면서도 아주 열정적인 춤이죠. 자, 한번 같이 전수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국주 씨한테. 일단은 국주 씨가 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한번 뛸 수 있는- 공 아이, 뛸 수 있겠죠? 아, 설마. 시작 세 번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누구예요? 우리 꽁투 옛날 꽁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옛날 꽁투. 여러분들 같이 좀 해줘요. 같이 해봐요, 같이 해봐요. 시작.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잘해주세요. 자 일단은 국주 씨가 너무 잘 뛰고 이 동작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동작인데 자 우리 스텝을 한번 외워볼게요. 네. 스텝 아주 쉬워요. 오른발 왼발 야따따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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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따따 야따따따. 끝. 브라보. 와! 한투 시작. 돌고. 너무 멋있다. 잘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하상욱 씨는 사실 SNS 쪽 작가 이제 또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상 속 생활을 통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시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저희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안녕하세요도 좀 자주 보는 편이라고 되게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보면서 막 아이디어 생각나고 쓰고 했던 글들도 꽤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썼었냐면 고작 그 정도가 고민이냐고 말고 그런 고민도 공감해줬으면이라는 글을 그때 썼어요. 이거 딱 와닿는다. 이게 사실 최근에 그 왼손잡이 아내라는 드라마 툭툭 튀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종영을 했으니까 네. 요 설정은 좀 과했다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걸 찾는 게 더 힘들다고 그 정도야. 네. 아니 근데 그 재미로 보는 그렇죠. 또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그냥 하루만 안 봐도 다음에 뭐 봐도 그러죠. 갑자기 그거 기억 봐야 돼. 상실이 맞아, 되고 맞아. 갑자기 사고가 나고 막 이래버리니까 저 얼굴이 확 바뀌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얼굴만 바꾸는 건데 이제 키 차이가 조금 나셨어요. 이제 얼굴은 바뀌었는데 키가 바뀌지 않았다고 시청자분들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예리하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속이 시원해. 같이 거기에 참가했던 연기자로서 시원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드라마 그거 썼던 작가님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도 현실적인 게 없었다고. 다음에 캐스팅이 될까? 그만큼 뛰어난. 자,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습니다.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막기 육아 벌써 12시. 살려주세요. 벌써 12시. 안녕하세요.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일 끝나면 동료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넋두리도 하면서 스트레스 풀잖아요.
근데 전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퇴근하고 뭐 좀 먹으려고만 하면은 깨똑 딸 어디야? 깨똑 딸 퇴근했어? 깨똑 딸 깨똑 깨똑 깨똑. 저희 엄마가 전화기에 불나도록 연락을 하시거든요. 이게 다 저희 집 통금 시간 때문입니다. 통금 시간은 밤 12시인데 두세 시간 전부터 닥달을 하시고요. 따르르르 여보세요. 너 왜 전화 안 받아? 엄마 영화 보느라고 못 받았어. 뭐? 아니 영화 볼 때는 핸드폰 안 봐?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영화랑 핸드폰 같이 봐야죠. 아유, 원래 영화 볼 때는 핸드폰 안 보는 거 아니었나요? 아무튼 우리 엄마는 통금 앞에서 완전 불통이십니다. 한 번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밤 12시를 아주 조금 넘겨서 들어갔는데요. 너 미쳤어? 여자가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엄마, 나 오늘 퇴사해서 기분이 아니 퇴사고 뭐가 퇴사라고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늦게 와? 더는 엄마랑 대화가 안 됩니다. 제게 자유를 주세요. 제발 자유를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뭔 일이 있어도 12시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 어땠어요? 통금 있었어요? 전 12시부터 시작인데요. 12시부터 시작. 이국진 씨 통금 있었어요?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었습니다. 들어만 와. 들어가나. 근데 이게 사연 들어보니까 12시 통금인데 집에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1시라고 좀 보거든요. 아내한테 몇 시에 들어라 이런 말 안 해요? 빨리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그건 다른 얘기죠. 아내한테는 몇 시? 10시 안까지 들어와야지. 한 6시 안 뭐. 예? 6시나? 새벽에. 왜 나를 그렇게 봐요? 어디 나가면 아니 춤은 막 이렇게 춘데 생각하는 거는 와. 자유롭고 싶다는 26살 딸의 사연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상욱 씨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시청 보호해주고 나가. 대부분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12시면 충분히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꽤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래도 평생 자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술 마실 때나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도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걱정을 해요. 이제 언니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뭐 혼자 어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넉넉한데 여태까지 왔던 7시도 있었고 8시도 있었고. 제가 이제 일하는 그 직업이 음식점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일이에요. 지금요? 네. 9시에 끝나면 집 가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10시. 그럼 10시. 집에 가면 10시고 밥 먹고 하면 12시가 다 되니까 저한테는 빠듯한 시간인 거예요. 12시 통금이 의미가 없는 거군요. 네, 9시, 10시만 돼도 이제 연락이 계속 와요, 부모님한테. 연락을 답장에 1분이라도 안 하면 왜 전화 안 받냐?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그 화장실 갔는데도 휴대폰 안 들고 가냐? 그 아까 영화 볼 때는 엄마가 막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영화를 보는 중간에 답장이 안 오니까 저희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혜림이랑 같이 있냐. 근데 그 시간이 늦은 심야 영화도 아니고 6시, 7시 정도 되는 영화인데 전화가 안 돼서 그렇구나. 네,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네.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남자친구는 좀 잘 만나시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는 이제 통금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랑 엄마 사이에 좀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상훈 씨 여자친구는 통금 시간 몇 시래요? 없어요. 네, 통금 시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좋죠. 만약에 여자친구 통금 시간이 12시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12시면. 그럼 좀 힘들겠죠. 근데 뭐 사실 어쩔 수는 없으니까 예, 저도 어느 정도 맞춰. 아이 그럼요. 뭐 어려워요. 출근 전에 만나면 되죠. 일찍 만나면 돼요. 아니 제일 일찍 만났던 게 몇 시예요? 솔직히. 항상 5시, 6시에 만나요. 새벽? 아니요,
부모님을 속썩이거나 신뢰가 가지 않게 행동한 건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막 진탕 마시고 뭐 인사불성 돼서 이렇게 들어간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만 인사불성 아니라고 생각하고 혹시 나만 왜 둘이 찍고 막 이러면서 그냥 어머님 사고성 방식이 그냥 여자는 늦으면 안 된다 이게 있으신 것 여자는? 같아요. 그러면 오빠가 남동생이 있나요? 한 살 많은 오빠가 있어요. 근데 오빠는 통금 딱히 시간이 없고 자취를 혼자 하고 있어요. 자취를. 그런 부분에서도 유하게 해주시는 오빠한테는? 편이죠. 네. 요즘 이렇게 20대 뭐 중반 네. 후반에 막 엄마 말씀 다 고지고대로 잘 듣는 친구들이 흔치가 않거든요. 아니, 어머니가 한번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 딸의 고민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대꾸도 안 했던 애가 이제 말대꾸도 하기 시작을 하고 나를 온실 속의 하초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를 온실 속의 하초로 키우진 않았다. 외박도 허락했었고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도 했었고 언니 외박은 언제 했어요? 친구끼리 파자마 파티하고 그럴 때 같은가? 그런 거는 허락을 안 했었어요. 표정이 딱 바뀌어. 그럼 어떤 나 엄마 뭐가 쿨한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럼 어떤 외박을 허락했어요, 어머니? 수학여행? 그렇죠. 수학여행. 공식적인 외박이에요. 그게 어머니 그냥 수학여행. 간혹 가다가 외박도 조금씩은 허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친구, 오빠가 있느냐, 부모님이 다 계시느냐. 그러니까 그 조건 하에서 제가 허락은 좀 한 편이었었어요. 부모님이 계시면 가족 중에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고 상관없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제발 웃음으로 때우지 말고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니 근데 연락이 전화가 안 되면 막 뭐 어떻게 돼요 어머니? 막 불안하고 막 그래요? 연락이 안 되면 제가 좀 조바심이나 불안감이 좀 있어요. 네. 무슨 일이 생겼을까? 아니면 애가 왜 전화를 안 받을까? 근데 영화관에서까지 꼭 연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전화는 받을 수는 없어도 톡은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불빛 나오면 그거 옆에 관객들한테 진짜 민폐예요. 놀라는 사람들 크게 놀라요. 불빛 보고. 아니, 그래도 영화관에서는 어머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모르겠다. 앞으로 영화 자주 볼 거예요, 따님이. 예. 소리 지르면 다 나서. 12시를 넘겨서 간 적은 있어요, 집에? 제가 행동? 생각하기에는 손에 꼽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빨리 오라고 하시니까 저도 일부러 빨리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밤늦게 위험하게 택시를 왜 타냐. 택시도 못 타게 하시고. 그냥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아니, 그럼 빨리 오라오면서 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밤늦게 12시 넘어서 여자가 택시를 탄다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고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조그마한 애가 택시를 타고 온다는 게 아니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아기 같은 느낌이에요. 응. 딸이 저기 한 게 아니라 세상이 좀 그러니까 뉴스 보고 막 그러면 다들 겁나죠. 응. 엄마 입장에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이해가 돼요. 예. 그냥 12시까지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이번 사연 마치도록. 근데 따님 얘기로는 이제 아들분한테는 또 좀 너그럽게 또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제가 통제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말고 통제를 안 해요? 뭐 지금은- 여자친구랑 밤 늦게까지 있어도 크게 전화 안 해요? 여자친구가 아직 없어요.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뭐 아무도 몰라요? 와, 아들 진짜 똑똑한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엄마도 늦으신 적이 있어요. 12시를 넘겨서 이모분들한테 엄청 혼나셨다고. 아, 언니, 그러니까 엄마의 언니. 네. 아 이모한테 들었구나. 아빠한테. 아빠랑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네, 데이트하실 때 이제 어머머머? 20살.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아빠는 어떠세요? 아빠는 그러세요? 아빠가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신 편이에요. 아빠가? 엄마랑 그래놓고 근데
엄마한테도 피드백을 주시는 거죠. 잔소리를 하시면서 얘가 안 들어온다. 얘가 어딘지 연락해봐라. 그렇게 잔소리를 계속 하시니까 엄마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셔서 저한테 더 하시는 거 아빠가 아닐까. 엄마한테 잔소리해서 엄마가 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 꼭지점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뭐 어머님 대신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가 봐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중간 입장이에요. 잔소리 전혀 안 하세요? 딸이 안 들어오면 우리- 아니죠.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20대잖아요, 우리 딸이. 그래서 20대 때는 좀 놀아야 된다는 생각도. 아니 아버지가 해보라고 한다며요. 어떤 말이 많은 거예요? 무서요. 왜 안 들어와, 언제 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게 뭐죠? 야, 아니 근데 이런 걸로 엄마랑 딸이랑 다투는 거 본 적 있어요? 최근에 크게 한번 다툰 것 같아요.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네 멋대로 살아라. 엄마 간섭 안 하겠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한번 했는데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누가 대성통곡을 해요? 엄마가. 엄마가.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대화단절이라는 글씨를 딱 써놓고 상태창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아버님이 딸의 편에 서서 좀 더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새벽같이 나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뭐 홍대 쪽이나 뭐 그런 데 나가면 그때까지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술 취해서 이렇게 네, 비틀거리는. 네, 네, 그런 모습 보면은 불안하고 우리 애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통금 시간을 늘려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도 없다. 네. 그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은근히 엄마보다 지금 아버님이 지금 더 저기신데 이해는 하는데 내는 안 된다. 우리 애가 캐치고도 작고 좀 좀 치우면 되죠. 그 성격도 그렇게 쾌활한 편이 아니라 아직까지 집에서 우리 애기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우리 애기는 다른 애랑 달라요. 결국 그것 때문에 딸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원활히 맺지 못하고 맞아요. 딸이 점점 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신동엽 씨 얘기하고 있는데 딸이 막 신동엽 씨 눈을 봐봐요. 이 사람이 차라리 우리 아빠였으면 이거는 눈빛으로 너무 고마워가지고 차라리 그런 생각이 살짝 있죠. 네, 아니 왜냐면은 아빠라고 해요. 신아빠. 예, 오빠 한 살 더 올 오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빠 원샷을 좀 잡아주실래요? 우리 오빠 원샷. 지금 엄마 말씀으로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눈동자 흔들리는데요. 그러면은 받아보고, 아들이 뭐 1시까지 이렇게 데이트하는 건 그건 괜찮다 이거죠? 만약에 여자친구 생기면은. 아들도 그거는 안 되겠죠? 어 몇 그래요? 시예요? 저한테는 아들이지만 거기도 또 귀한 딸이잖아요. 걔도 조금 지켜줘야 걔도 되는. 12시. 야, 그래서 진짜 청아가 그딴 노래 불렀구나. 야, 12시대 집에 12시까지 들어가야 돼. 그 동생의 고민 이해가 돼요? 예,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럼 저기 오빠께서는 동생이 제일 안타까웠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집에 방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방은 이제 제가 쓰고 있었고 다른 한 방은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이제 아, 같이 세 분이 같이 썼어요?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이제 아, 같이 세 분이 같이 썼어요? 네, 그런 집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몇 살까지? 제가 직장 다니면서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여동생 23살 뭐 이때까지네? 24살? 네, 24살까지. 개인 공간이 아예 없었어요? 저는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2층 침대를 쓰면 이제 불을 켜놓으면 불이 보이니까 부모님이 뒤척이시면서 이렇게 잠을 못 드시니까 그것 때문에 눈치도 보고 옷도 제대로 편하게 못 갈아입고. 저희가 딸이나 아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형편이 그렇게 조금 넉넉한 편은 아니었었어요. 뭐 상황이 그렇다면 오빠 방 따로 하나 있고 딸 하나 주고 엄마 아빠가 거실을 방으로 쓰는 경우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방이 이제 거실 겸 방이었군요? 네, 방이어서 거실 겸 방이었군요? 네, 방이어서
한 공간에 침대 있고 장롱 있고 TV 있고 다 있고. 네. 공간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오빠한테는 왜 저렇게 주는데 나한테는 안 해주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대학생 때도 용돈을 계속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계속 20살 때부터 알바를 해오고 하니까 용돈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혼자 벌어졌었어 그러면? 네. 그래도 많이 고마우셨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따님이 혼자서 아르바이트하고 용돈도 벌어다 쓰고 하니까 되게 고마움이 있으시겠네요. 네, 고맙죠. 예쁘고. 그럼 좀 풀어주시지. 그러면 아니,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딸의 입장이 슬슬 이해가 돼. 그래, 이해가 그냥 된다. 연년생에다가 뭐가 조금 나도 이 서운함이 느껴지는데 오늘 나온 김에 다 얘기해버리면 어때요? 다 얘기해. 여자니까 차별받았다기보다 이제 선입견이 좀 있으세요. 오빠 있어도 밥은 저보고 설거지도 제때제때 해야 되고 기울고 있어. 여자니까 차별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얘기예요. 결혼을 해도 남자는 아침밥을 꼭 차려줘야 돼. 아니 아빠 아까 애기라면서 애기라는 말을 말든지 밥을 하란 말을 하지 말든지 아버지. 그거는 아마 엄마의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아 엄마지 아빠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 저는 뭐 중간 입장이에요 사실. 뭐가 중간 입장이야 아버지? 아버지 엄마 입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중간 입장이라고. 궁금한 게 통금 외에도 약간 마찰이 또 있는지. 이제 취미를 또 하고 싶어서 캘리그라피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한 달에 드는 비용이 한 9만 원 정도 돼요. 엄마가 봤을 때는 너무 비싸지 않냐. 그 돈 주고서 왜 배우냐라고. 누구 돈 엄마가 주세요? 그만은? 네? 아니요, 제가 냈죠.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서 쓰는데 왜 그것까지 뭐라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9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는 조금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씀씀이가 좀 큰 것 같고 택배도 맨날 오는 거예요. 오늘은 옷이 와, 내일은 신발이 와, 모레는 뭐가 와. 날마다 오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1년에 뭐 2개, 3개? 그거 오면은 많이 오는 편인데. 어머니 너무 안 시킨다고. 제가 또 뭐가 배우고 싶어 했냐면 떡케이크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떡케이크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떡케이크요? 떡케이크 만드는 거. 네. 지금 그 맥락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어보시죠.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예. 현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고 예. 딸이나 아들 시집 갔을 때 보태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그냥 너네들이 써라. 그런 작은 때. 무슨 마음인지는 네. 어머니 근데 충분히 알긴 알 것 어머니.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야 저 돈이면은 차라리 저걸 모았다가 뭘 하면 좋을 텐데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어머님. 큰 경험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깨닫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단순 논리로만 되진 않거든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까지 딸을 사랑하는데 딸도 그 마음을 아는데 엄마 아빠랑 있으면 답답하고 뭔가 행복하지가 않고 이러면서 점점 나중에 사이가 멀어지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서운하고 딸은 딸대로 막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부터 조금씩 엄마 아빠도 생각을 바꾸고 딸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마랑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다른 집의 딸들처럼 엄마랑 남자 얘기도 하고 싶고 뭐 남자친구랑 어디도 가봤는데 뭐 이런 얘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는 그냥 얘기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남자 일이나 열심히 해. 약간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 친구처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쌓여있던 게 터지면서 엄마한테 정말 성인들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던 게 뭐냐면 엄마 부모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랑 다 틀린 것도 아니야. 나 이 바닥 와서 열심히 살면서 엄마 별의별 일 다 했는데 나 죽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만하고 싶었던 것도 너무 많은데 엄마한테 얘기를 못해. 왜? 엄마가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얘기도 안 들어주고 무조건 안 되라고 하면 이 친구는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 거예요. 그럼 더 삐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 할 수 있게 다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네. 오늘 하여튼
딸이 가장 구체적으로 바라는 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일단 여기 나온 주제가 통금이었잖아요. 네, 일단 일차적으로는 통금. 통금이 좀 네. 풀어졌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싸우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통금 몇 시? 풀어줬으면 좋겠지. 한 시. 1시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1시는 좀 그렇고요. 예. 1시는 좀 그렇고요. 예. 예. 12시 반이면 어떨까 싶어요. 12시 반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네. 대신 12시 한 35분 됐는데도 안 오네? 그러면 그때 좀 비로소 전화를 하거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오. 예, 하겠습니다. 오. 어머니 자식 잘 키웠어. 진짜. 너무 잘 키워. 이런 딸이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방 쓰면서 자기 알바하고. 진짜. TV 같이 보고 있는 자식들은 되게 불편할 거예요. 네, 나는 지금 미안해 죽겠을 거예요. 아니 TV 애진혁의 채널 돌렸어요. 애진혁.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요? 엄마 아빠가 볼까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엄마도 이제 엄마인 게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딸인 게 처음이니까 서로 잘 많이 얘기하고 앞으로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네. 마지막으로 딸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부드럽게. 혜림아, 엄마 부드럽게. 혜림아. 혜림아. 대리마. 대리마. 연습. 시작. 혜림아. 혜림아. 좋아요. 지금까지 예쁘고 착하고 그럼. 잘 커져서 고마운데 앞으로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잘 지내보자. 사랑해. 네. 고민이 아니에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고통을 좀 참고 있으면 나중에 행복이 꼭 올 거다. 근데 너무 지금의 즐거움들을 다 포기하고 살면 풀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저도 무조건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캘리그라피 나왔을 때 제가 좀 찔린 게요. 지난주에 저희 와이프가 나 취미를 찾았는데 언니들하고 캘리그라피를 좀 배우면 안 될까? 언니들하고 캘리그라피를 좀 배우면 안 될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자, 답은? 둠둠. 근데 제 어머님이랑 똑같이 말했어요. 야, 그거 배워서 뭐해? 그거 배워서 뭐해? 차라리 레슨을 더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지금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무조건 시켜야겠네요. 그럼요. 너무 고민이고. 저건 참 고민이다. 공감을 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벌써 12시. 자, 5, 4, 3, 2, 1. 그만! 과연 몇 표가 나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지금 벌써 12시. 자, 100. 39. 49.